어떤 여성분들은 하루에 2번, 3번씩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미묘한 냄새 변화를 느끼고 조용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게서 나는 냄새일까? 이 질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드문 일도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노년 여성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십니다. 청결에 누구보다 신경 쓰는데도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난다는 불안 말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불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열심히, 그러나 잘못된 방식의 위생 습관인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노년의학회와 국내 보건 자료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점막의 보호 균형이 변하며 과도한 세정이 냄새와 불편감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 피부 재생 속도, 저하 미생물 균형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때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씻고 관리하면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의사들이 진료실 밖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노년 여성의 몸에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화장실 습관들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로 읽고 싶습니다. 습관 1. 생식기 부위에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년 여성에게 나타나는 냄새의 상당 부분은 덜 씻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그러나 잘못 씻어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지나치게 비누로 세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냄새가 날까봐 더 열심히 씻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노력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 거주하던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이 강한 여성 세정제를 사용했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불쾌한 냄새와 가려움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감염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세정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의 질 주변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질 환경은 약산성 보통 pH 3.8에서 4.5 사이를 유지하며 유익균들이 외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비누향이 강한 바디워시, 심지어 여성용이라고 광고되는 제품들조차도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산부인과 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령 여성일수록 점막이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져 세정제에 의한 자극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익균은 줄어들고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나 효모균이 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따끔거림 건조감입니다. 이는 청결 부족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를 우리가 스스로 제거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 내부는 씻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기관입니다. 외음부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세정제가 꼭 필요하다면
무향이고 pH가 맞는 제품을 소량으로 외부 피부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냄새가 계속된다면 더 강하게 씻을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덜 개입해도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곳에서 냄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매일 사용하는 수건 이야기입니다. 습관 2, 수건을 충분히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민감한 부위 세정 습관을 바로잡아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저는 시선을 몸이 아닌 몸을 닦는 도구로 옮겨보라고 권합니다. 바로 매일 사용하는 수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쓰는 건데 수건이 더러울 리가 있나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료 중 만났던 부산에 거주하던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피부에서 늘 은은한 눅눅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비누를 바꿔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같은 수건을 일주일 가까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차피 깨끗한 몸을 닦는데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수건은 가장 빠르게 세균이 증식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수건은 물기를 강하게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섬유입니다. 샤워 후에 따뜻한 수분 욕실에 습한 공기, 충분히 마르지 못한 환경이 겹치면 세균과 곰팡이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국내 위생 관련 실험에서도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수건에서는 대장균과 곰팡이, 균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깨끗해진 피부 위에 다시 미세한 균과 냄새의 원인을 옮겨 놓는 셈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오염에도 냄새가 더 쉽게 남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해도 옷이나 침구에서 은근한 습기 냄새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건을 피부 관리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간단합니다. 수건은 최소 3, 4회 사용 후 세탁하는 것이 좋고 욕실 안에 접어 걸어두기보다는 최대한 펼쳐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더 자주 세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몸에서 나는 냄새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몸 아래쪽에서 시작해 하루 종일 냄새를 키우는 아주 흔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발입니다. 습관 3 발 관리 소홀. 앞에서 수건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냄새의 원인은 생각보다 더 아래쪽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 냄새는 젊은 사람이나 활동량이 많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년기에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선생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도 신발에서 냄새가 납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몇 해 전 대전에 사는 70대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외출이 많지 않았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는데도 신발을 벗으면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발바닥과 발뒤꿈치에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발가락 사이에는 늘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죽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흔히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의학적으로 발에는 약 25만 개 이상의 땀샘이 존재합니다. 땀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각질과 섞여 세균의 먹이가 되면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세균과 곰팡이가 자리 잡기 쉽습니다. 국내 피부과 보고서에서도 고령자의 발에서
세균 밀도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발을 대충 물로 흘려보내는 정도로 끝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발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발바닥과 뒤꿈치를 부드럽게 씻고 발가락 사이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냄새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씻은 후의 건조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남은 작은 습기 하나가 하루 종일 냄새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환자분께 발을 씻은 후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꼭 말리도록 안내했을 뿐인데 몇 주 후 다시 만났을 때 신발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은 단순히 냄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위생과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발에서 올라온 세균이 욕실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아주 뜻밖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습관 4병이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는 것. 앞에서 발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제는 욕실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고 수건과 발 관리까지 신경 써도 단 한 번의 습관이 욕실 안에 보이지 않는 오염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병이 물을 내릴 때 뚜껑을 닫지 않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웃으십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해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병이 뚜껑을 연 상태에서 물을 내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병이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은 입자 안에는 세균과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환경위생 관련 연구와 언론 보도에서도 이러한 미세 입자가 세면대 수건 칫솔, 심지어 피부 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시던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이 떠오릅니다. 욕실은 늘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지만 이상하게도 공간 전체에 은은한 냄새가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청소 횟수를 늘려도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병이 사용 습관이었습니다. 늘 뚜껑을 연 채로 물을 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미세한 입자들은 단순히 공기 중에 잠깐 떠 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건이나 욕실용품 위에 내려앉고 다시 손과 피부를 통해 몸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과 피부 방어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노출이 냄새나 불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물을 내리기 전에 병이 뚜껑을 닫는 것, 단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욕실 전체의 위생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성분도 이 습관을 바꾼 후 욕실의 답답한 냄새가 훨씬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하루의 끝에서 몸의 민감한 부위를 오랫동안 덮어두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습관 5. 낮잠 잘 때 속옷을 입으세요. 앞에서 병이 사용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며 욕실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쉽게 오염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욕실 밖 하루의 마지막 순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습관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밤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 종일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집에만 있었는데 굳이 속옷을 갈아입어야 할까? 이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나는 노년 여성분들 중 상당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찝찝한 느낌이나 은은한 냄새를 호소하십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낮에 입었던 속옷을 그대로 입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하루 동안 우리 몸은 활동량이 적더라도 땀 분비물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한 각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속옷에 쌓이게 됩니다. 그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민감한 부위는 몇 시간 동안 따뜻하고 밀폐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통기성과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환경은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증식하기에 더 쉬운 조건이 됩니다. 국내 피부과와 산부인과 자료에서도 고령 여성에게서 이런 습관이 불편감과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낮에 입었던 속옷을 벗고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를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몸이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작은 변화를 권해드린 뒤 아침에 불쾌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다음날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욕실 한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냄새를 키우는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욕실 쓰레기통입니다. 습관 6 화장실 쓰레기통을 청소하지 않는 것. 앞서 말씀드린 밤 속옷 습관을 바꾸고 나면 많은 분들이 몸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도 욕실에 들어설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남아있다면 저는 조용히 한 곳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 바로 욕실 쓰레기통입니다. 크기도 작고 뚜껑도 달려 있어서 문제의 원인으로 떠올리기 어렵지만 의외로 이곳이 냄새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외곽에 거주하시던 70대 여성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의 욕실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과 세면대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물론 방문객들까지 은근한 냄새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청소 횟수를 늘려도 해결되지 않아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하던 중 욕실 쓰레기통이 거의 청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는 자주 비웠지만 통 자체는 오랫동안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욕실 쓰레기통에는 휴지 면봉, 위생용품 포장지 등 수분과 유기물이 남기 쉬운 물건들이 들어갑니다.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는 내부에 습기가 차고 공기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국내 위생 관련 보도에서도 작은 밀폐형 쓰레기통이 욕실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냄새는 강하지 않지만 지속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공간 전체에 배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냄새에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욕실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수건이나 공기 중에 남아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후각과 피부 감각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냄새가 더 오래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은 내용물뿐 아니라 통 자체를 주기적으로 비워주고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내부를 가볍게 세척해도 욕실의 공기는 훨씬 상쾌해집니다. 이 작은 관리 하나로 많은 분들이 욕실이 숨 쉬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샤워 후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을 방해하는 물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목욕 가운입니다. 습관 7 목욕 가운을 세탁하지 않기. 앞에서 욕실 쓰레기통 이야기를 하며 작은 물건 하나가 공간 전체의 냄새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샤워를 마친 직후 가장 기분이 좋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나와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안도감이 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욕 가운을 집어들고 몸을 감쌉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 목욕 가운이 얼마나 자주 세탁되고 있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진료 중 만났던 광주에 사는 70대 여성 한 분은 샤워 후에도 몸에서 은근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비누를 바꿔도 샤워 시간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목욕 가운을 몇 주씩 세탁하지 않고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어차피 씻고 나서 입는 옷인데요,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샤워 직후의 피부에는 항상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분이 그대로 목욕 가운의 두꺼운 섬유에 흡수됩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욕실에 걸어두면 가운은 완전히 마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에 매우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운은 눈에 보이지 않게 눅눅한 냄새를 품게 되고 그 냄새가 다시 깨끗한 피부로 옮겨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가 예민해지고 방어력이 약해져 이런 반복적인 접촉이 냄새뿐 아니라 가려움이나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위생을 다룬 국내 기사들에서도 목욕 가운과 같은 두꺼운 섬유 제품이 욕실 냄새의 원인이 되는 사례를 종종 다루고 있습니다. 해결은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목욕 가운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고 사용 후에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펼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두 벌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된 가운은 다시 몸을 감쌀 때 진짜로 깨끗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분들이 깔끔해지기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냄새를 남기는 아이러니한 경우입니다. 바로 겨드랑이 제모 후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습관 8년도 후 겨드랑이를 씻지 않는 것. 지금까지 여러 습관을 함께 살펴보며 몸의 냄새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여성분들이 깔끔해지기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오히려 냄새를 남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겨드랑이 제모 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를 면도하면 냄새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털이 줄어들면 땀이 머무를 공간이 줄어드니 냄새도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제모 후 오히려 냄새가 더 신경 쓰인다고 호소하는 노년 여성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모 과정에 있습니다. 면도기는 털뿐 아니라 피부 표면에 각질 남아있던 더드란트 잔여물 그리고 세균까지 함께 긁어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모 후 아무런 추가 세정을 하지 않으면 이 미세한 잔여물들이 따뜻하고 습한 겨드랑이 환경에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피부과 자료에서도 겨드랑이는 세균 활동이 매우 활발한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모 후에 반드시 부드러운 물 세정과 가벼운 건조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문지르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주고 깨끗한 수건으로 살짝 눌러 말린 뒤 잠시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이 짧은 과정 하나가 하루 종일의 냄새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냄새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예전 방식으로만 대응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조금 덜 씻고 조금 더 자연을 믿고 생활 속 작은 습관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냄새가 지속되거나
통증, 가려움, 분비물 변화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안심과 방향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가장 기억에 남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습니다.